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사사키 후미오 지음, 정지영 옮김, 세멘 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금 나에게 재능이 있든 없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재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습관을 들여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이 책은 습관에 대해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포금하거나 폭식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고 그래서 눈앞의 보상을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업무나 집안일 등 스트레스를 주는 일 자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의 본질과 그것을 해소하려는 행동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분리하는 일입니다. 즉, 기분 전환을 위한 일이 자기 자신을 더 싫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 않을 일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리 제멋대로 하루를 보내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빈둥거릴 예정으로 하루 스케줄이 꽉 찬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람의 하루는 습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습관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습관을 퇴장시켜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을 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즉시 기분이 좋아지는 일에 쉽게 빠집니다. 때문에 먼저 자신이 의식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정체성은 전반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아침형 인간과 또 올빼미형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가족은 대부분 뚱뚱한 편이야. 그래서 나 역시 뚱뚱해, 유전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습관을 반복해 왔을 뿐입니다. 정체성이 변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요. 현재 자신의 정체성이 미래의 행동을 속박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관찰하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일기 쓰기는 최대한 초기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일기는 자신을 관찰하는 기록이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언제 습관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을 했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 도망갔는지 기록을 통해서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일기를 계속 쓰고 싶다면 잘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써야 합니다. 일기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자신만의 진료 기록부가 됩니다. 그 기록부에 맞게 약도 스스로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시점을 설정하고 그때부터 하려고 합니다. 1월 1일, 다음 달 1일,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요. 무언가 전환되는 시점을 정해서 그때 시작하고 싶어지는 이유는 내일부터 시작하자,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하고 생각하면 그 전까지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 본 내일이며 지난주에 본 다음 주고 지난달에 본 언젠가입니다. 목표를 작게 잡아도 상관없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만들 때는요, 일주일에 2번이나 3번보다는 매일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릴 때는 완전히 끊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습관을 들일 때는 반대로 매일 하는 편이 더 쉽습니다. 매일 하기로 정하면 오늘 그것을 할지 말지 고민할 일도 또 결단할 일도 없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귀찮아했던 일도 자진해서 하고 싶은 일로 바뀌어 갑니다. 매일 한다는 것은 습관을 만드는 여러 단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낮춰도 되는 것은 어려움의 수준이지 빈도가 아닙니다.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매일 해야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빈도를 적절히 조절해도 좋습니다. 또한 시간표를 만들면 자신의 한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해낼 수 있는 하루의 작업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의 일을 했을 때 얼마나 피곤한지, 그리고 회복하는데 휴식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불확실했던 자신의 에너지나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총량을 시각화하는 일입니다. 무리하게 쇼핑하지 않으려면 먼저 계좌에 남은 잔고를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한계를 아는 일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날을 정해서 행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령 매월 1일을 잡다한 일을 처리하는 날로 정하는 것인데요. 매일 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내버려 두면 하기 귀찮아지는 잡다한 일을 모아서 정리하는 날입니다. 방 청소, 물건 정리 같은 일은 특히 그렇지만요. 일단 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살 수는 있습니다. 이런 절박하지 않은 문제는 나중에 하자,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유가 생기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먼저 날짜를 정해두어야 합니다. 요일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금요일은 하기 싫은 일,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을 한다라고 정해두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자신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수첩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습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시선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다른 자신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인데요. 아, 지루해.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면 누구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제3자의 시선을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래의 자신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인데요. 너는 오늘 밤 술자리에 갈래? 아니면 연구에 매진할래? 라고 물어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또 자신을 걱정해주는 존재가 있는데요. 지나치게 관대하지 않고 때로는 엄한 조언도 해주는 형이나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리얼리티 쇼 카메라를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이 순간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중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다음 주에 화보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열심히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습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휴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편이 훨씬 마음을 쉬게 하고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세체노프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피곤하면 침대에 누워서 빈둥거리고 싶어 하지만 잠만 자면 기분은 바뀌지 않고 저녁 무렵에는 자기 혐오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휴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자연을 만끽하는 것처럼 쉴 때도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찾는 편이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 될 것입니다. 코핑 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충실하게 살아도 때때로 슬프고 허무할 때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기분 전환 방법을 많이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에 의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들을 코핑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식물을 가꾸거나 또 여행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내키지 않아도 그런 일들을 하면 확실히 활력이 생기고 푹 가라앉았던 기분이 회복됩니다. 마음에 드는 장난감으로 자기 자신을 달래는 셈입니다. 머리를 비울 시간도 필요합니다. 누구나 시간을 최대한 유익하게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습관은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데요. 그러나 24시간 전부를 유익한 시간으로 채울 수는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습관을 지속해 가는 동안 머리를 비울 수 있는 시간도 의식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습관에도 적절한 변화가 필요한데요. 습관의 보상을 실감할 때까지, 습관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가능한 한 매일 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나
습관이란 무엇보다도 꾸준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습관 자체에 실증이 나지 않도록 때때로 변화를 주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편이 낫습니다. 습관은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항상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거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습관이라면 갈등이 생겨도 대개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내키지 않을 때도 인간이기에 반드시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좋은 습관을 새로 들이는 것도 지속하다 보면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실패를 모으면 언젠가 습관 자체가 보상을 주는 날이 옵니다. 하지 않으면 어차피 똑같이 후회하고 자기 부정만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련의 골짜기를 건너야 합니다. 의지력을 갉아먹는 것은 자기 부정감인데요. 오늘도 손도 대지 못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자책감과 자기 부정은 다음번 실행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형태만이라도 유지하고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오늘은 해낸 일이 얼마 되지 않아도 꾸준히 지속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도 습관을 지속했다라는 자기 긍정감을 보상으로 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일단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해보려면 지금까지 일단 해보고 어떻게든 해결된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많이 시도해보고 성공할수록 다음번 새로운 과제를 시작하기가 쉽습니다. 습관이 되면 계속할 수 있고 계속하면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